제가 맡은 주제는 내년도 2026년도에 AI 미디어 커머스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내놔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이제 진전이 됐으나 여러분들이 사업상 바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아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알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AI가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 몰랐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난도 교수님의 그 책이 있죠. 매 해마다 나오는 책이 있죠. 어떤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맡은 주제가 AI 미디어 커머스 트렌드 2026이다 보니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롤모델로 좀 비슷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책에서 시사하는 바를 항상 단어를 한 단어로 도출해서 내놓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트렌드 코리아를 롤모델로 해서 그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각 챕터마다 최소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인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 대한 원천은 어디 있었냐면 맥킨지라든가 이제 포브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뉴스 같은 곳들의 이제 자료를 발췌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단어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단어로 도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꽤 걸렸어요. 자료를 또 검증을 해보고 아니다 싶은 내용들은 또 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단어 10개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단어로 뽑은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스 AI입니다. 우리 크리에이터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당연히 AI 지금 트렌드의 완전 중심에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 10개의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10개의 키워드가 분명히 이어지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는 그림이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 관계도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떤 플랜을 좀 가지고 가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실행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단어 보면은 크리에이터스 AI 참 이거 도출하기까지 제가 이거 하다가 눈물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술이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이 아니라 지금 작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작용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반작용이라는 말이 반대되는 것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AI를 비즈니스에 이미 적용을 했고 우리 비즈니스에 AI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AI에 또 반작용이 되는 이게 또 AI에 관련된 컨텐츠야? 하고 또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또 반대급부로 나오고 있죠. 근데 결국은 이 두 개가 계속 선순환을 이루면서 지금 현재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어를 살펴보면 C, R, E, A, T, O, R, S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A라는 단어와 I가 이제 앞에 8개의 단어는 작용에 대한 키워드이고 뒤에 A와 I는 반작용에 대한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결국은 사람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지금 2026년도에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2026년도에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단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라는 키워드는요. 컨텐츠 원자의
대표화입니다. 제가 사실 이 단어를 도출을 하면서 제가 실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컨텐츠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하나를 만들게 되면 이걸 10개까지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에만 국한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채널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서 올려주고 그걸 업로드까지 진행해주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R은 뭐냐면 실시간 공간 경제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라이브 커머스 아시죠? 라이브 커머스 2시간이 실내 2년 동안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즉각적으로 고객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사실 거기서 이제 신뢰를 쌓고 거기서 고객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더 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E, 인베디드 커머스입니다. 이제는 컨텐츠 보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까지 연결이 돼요. 참 저도 충동 구매를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는요, 아바타 경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AI 아바타가 24시간 내내 나 대신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부분도 지금 점점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T, 신뢰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AI가 만든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너무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진짜인가? 진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이 AI 시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O, 전 감각 쇼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디지털 상에서 쇼핑을 해서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지만 이걸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쇼핑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다. 그리고 R, 수익 적층에 대한 부분인데 뭔가 이제 한 가지 수익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익원을 동시에 운영해서 안정성을 높여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 제가 교육을 하면서 많이 추구하고 외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1인 대기업한데요. 혼자서도 AI 도구를 활용하면 대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와 I가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반대급부적인 단어였잖아요. 반작용과 관련된 단어였는데 A는 뭐냐면 진정성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AI가 만들어내는 게 너무도 완벽하니까 그런 컨텐츠에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피곤함을 느끼고 어쩔 때 의심도 합니다. 저 며칠 전에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고 AI가 만든 건 줄 알았습니다.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다 위에 있는 분들은 와 정말 너무 귀엽다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분이 이거 AI로 만든 영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댓글이 달린 그 밑으로부터 사람들이 정말이에요?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라는 댓글들이 올라온 걸 보고 야 진짜 무섭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간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AI를 활용하는 건 뒤에서 이제 사람이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같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8개의 단어,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단어는 AI 기술 중심의 트렌드를 다룬 단어들이다. 첫 번째는 콘텐츠 생산의 혁신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통의 혁신이 있고, 세 번째 경험의 혁신, 이제 그 다음에 운영의 혁신, 그리고 조직 혁신, 수익 모델에 대한 혁신, 그리고 관계 혁신, 신뢰 구조에 대한 혁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반작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역시나 이제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 이 AI와 인간이 갖는 이 시너지가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진정성만 또 추구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 나갔을 때 이것들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이제 간략하게 예시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 10분짜리 유튜브 미드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 미드폼을 유튜브 영상 만든 걸 갖고 인스타그램용으로 또 편집해야 되고 틱톡용으로 또 편집해야 되고 페이스북용으로 편집해야 되고 근데 이제 유튜브 미드폼을 만든 걸 컨텐츠를 하나를 업로드하면 AI 도구가 그걸 그냥 다시 채널에 맞게끔 분석을 해서 컨텐츠를 쪼개고 심지어 그 채널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서 편집을 하고 업로드까지 해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했을 때 일단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내 콘텐츠가 한 군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올라가기 때문에 최적화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콘텐츠의 도달을 보면 몇 배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유통에서 경험까지의 혁신입니다. 이거 두 가지죠. 유통혁신과 경험혁신인데 예를 들면 뭐 이제 패션 인플루언서 영상을 봤어요.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가방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 가방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제 영상 속의 가방에 탭을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도 나오고 재고도 나오고 색상에 대한 옵션까지도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하고 결제까지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기 단계에서 앱을 나간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보던 걸 멈췄던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5입니다. 전 감각 쇼핑은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가장 단점이 뭐냐면 실제로 제품을 만져보거나 입어볼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AR과 VR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가구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 거실을 비춰봐요. 그러면 그 가구가 내 거실에 놓였을 때 촬영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장품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상으로 내 얼굴에 립스틱을 발라볼 수도 있고 옷을 살 때도 내 체형에 맞춰서 가상으로 입어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직접 체험해보지 않아도 이 감각적으로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니까 완벽한 쇼핑 경험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운영과 조직의 혁신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게 아주 더 우리가 급진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더 많이 내년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나와 똑같은 AI 아바타가 활동한다. 전 사실 놀랐어요.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목소리, 저의 모습을 학습시키는 이제 AI 아바타를 제가 써본 적이 있었는데 입이 이상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AI 아바타를 제가 한 3시간 정도 제가 강의한 이 영상을 그대로 이제 AI에 넣고 학습을 시켰더니 너무너무 심플하게 좋게 나와요. 솔직히 소름 끼쳤어요. 이제 활동 안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4시간 동안 중단하지 않고 무중단 상태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이 밤 11시에 문의를 남길 수도 있겠죠. 이 제품이 엑스라지가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AI 아바타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FAQ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밤 11시든 새벽 3시든 상관이 없죠. 언제든지 즉시 답변하는데 이게 간단히 챗봇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 말투, 판매 스타일 이걸 디지털 흉노에 학습을 해서 사람이 답변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진짜 24배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조직에 대한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비즈니스를 키우려고 하면은 사람부터 고용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디자이너 고용해야죠. 마케터, 개발자,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올해 3명을 줄였어요. AI가 저희 나오자마자 목표가 그거였어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고효율을 내는 걸 우리가 진행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AI를 다 테스트를 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다 도입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분들께도 얘기를 드렸죠.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드렸고 실제로 그 부분이 저한테 몸소 체험이 됐던 것들은 올해 1월 달에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인 창업자가 AI 도구를 활용하면 진짜 첫 해에 매출 10억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수익과 관계, 그 다음에 신뢰 구축에 대한 이야기 3가지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달걀이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갑자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바뀐 거예요. 그럼 갑자기 광고 수익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알고리즘의 영향과 혜택을 진짜 많이 받고 있었구나를 느낀과 동시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언제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익원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30%이고 멤버십에서 벌어들이는 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25%, 제품 판매에서 20%, 이제 교육 콘텐츠에서 15%, 제휴 마케팅 하는 데서 10% 이렇게 분산을 시켜 넣으면 아무래도 하나가 빠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가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인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실시간 소통인 것 같아요. 시청자가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기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판매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거 민감성 피부에도 괜찮나요? 저는 이제 바로 답변하는 거죠. 네, 저도 민감성 피부인데 직접 써봤어요. 자극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즉각적인 대화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단어가 라이브 2시간이 신뢰 2년 동안과 맞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요. AI가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라는 걸 이제는 뭔가 증명하는 증명서처럼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이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건 AI 라벨링을 이제 붙인다든가 아니면 출처에 대한 서명을 한다든지 이제 블록체인 원본 증명서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로 콘텐츠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걸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작용과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AI가 좋기도 한데 저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참 좋은데 저도 이제 콘텐츠를 소비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완벽하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속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완벽한 결과물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되지 않나. 이제 AI가 너무너무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약간 부족한 듯한 그런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카페 같은 데들 보면은 커피가 나오기까지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과정 사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좀 조회수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보여주고 시행착오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이제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들을 더
고객들이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I, 인간 노동의 재발견이죠. 뭐 이제 AI가 자동으로 뭔가를 다 만들어준다고 해서 거기서 사람의 노동이 절대 빠질 수는 없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누군가가 학습 데이터도 넣어줘야 되고 제공해줘야 되고 AI가 글을 쓰려면 어쨌든 사람이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디자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가치가 인정받고 공정하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단어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한 단어씩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어요. 오늘 여기 오프라인 현장에 오신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 있죠.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 자료를 그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캡처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결론과 시행 체크리스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트렌드가 바뀐 걸 알겠는데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 5가지 체크리스트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단어는 좀 어렵게 썼지만 쉽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91도가 원자와 파일럿 론칭. 단어는 거창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한 번 만든 컨텐츠를 여러 개의 플랫폼에 자동으로 올리는 거 AI 도구를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어떤 AI 도구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그런 도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걸 3개월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해보는 겁니다.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10분짜리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면 그 AI 도구에 그냥 유튜브 URL 넣어요. 유튜브 영상 넣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인스타그램용으로 30초 클립을 만들어주고 틱톡용으로 15초 쇼폼 만들어주고 블로그용으로 텍스트를 요약해주고 심지어 팟캐스트용 오디오로 변환시켜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4개의 영상만 만든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걸 5개의 플랫폼으로 변환해서 올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께 도달이 되겠습니까? 한 채널보다는 어쨌든 5채널로 도달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B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컨텐츠 소셜미디어 상에서 컨텐츠를 보다 보면 그 컨텐츠 안에 구매 버튼이 삽입이 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태그라고 하는데 태그를 클릭했을 때 바로 구매가 이제 가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에 링크를 거는 방법도 있어요. 프로필에 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쇼핑몰 아니면 주력 상품에 대한 링크로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컨텐츠 안에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과 프로필에 링크를 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구매 전환율이 더 높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고객이 반응하는지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한 달에 2번이라도 30분씩 짧게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도 이걸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룰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디지털 아바타, POC와 핸드오프 규칙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어가 어렵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I 챗봇이 예를 들면 고객 응대를 해요. 고객 응대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사람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AI가 해주는 게 한계가 있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AI 챗봇부터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걸 이제 10개 질문 같은 거는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표준화돼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 복잡한 거, 뭐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이 고객이 너무 이제 복잡한 문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고객만을 위한 맞춤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응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선을 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AI 챗봇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사람이 케어를 할 건가.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컨텐츠 출처에 대한 부분.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내가 만든 컨텐츠에 AI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냥 솔직하게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 보조 도구로 생성한 다음에 편집을 했다. 뭐 이런 걸 표시한다면 해시태그로 AI 보조, 뭐 인간 편집, 뭐 이런 해시태그를 넣는 거죠.
완전히 100%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럼 100% 수작업으로 제작 이런 것들 쓰는 거고. 쓰기가 저도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AI로 썼다고 하면 이게 좀 뭔가 가치가 떨어져 보이지 않을까. 그냥 그거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오히려 솔직함이 더 신뢰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소비자들은 투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솔직하게 밝혀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 5번째. 비즈니스 하는 거 역시 돈 버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수익원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도 스스로 느꼈던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면 쇼핑몰 제품 판매로만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뭐 이제 유튜브를 좀 더 채널을 키워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진행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뭐 이제 제휴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유료 멤버십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2026년도 내년도 AI 미디어 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AI는 도구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평가절하가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를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을 더 증폭시키는 도구라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퀀텀 점프를 몇 번이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AI를 활용하는 그 이유로 한 2년째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만 너무 쫓아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본질은 이제 진정성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작게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더 나은 게 나오겠지. 나중에 하는 순간 지금도 벌써 느끼고 있어요. 저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분과 아닌 분들의 격차를 2년 전과 1년 전 그리고 지금 너무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AI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